경원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세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5단원 생식과 유전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첫 수업 때 선생님 수업 내용이 다소 부실했던 부분이 있었어서 이렇게 PPT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5단원 생식과 유전 중에서도 첫 번째 중단원인 생식 파트에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소단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서는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알고 세포 분열이 개체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세포 분열의 의미와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코끼리 가족 사진인데요. 이렇게 어렸던 아기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나 아빠 코끼리처럼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 생명체는 그 기본 단위가 세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체가 몸집이 커지는 것이 단순히 세포의 크기가 커진 걸까? 아니면 세포의 수가 많아진 걸까?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물론 세포의 크기도 커지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세포의 수가 많아져야지만이 이런 동물과 같은 생명체들이 몸집이 커지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포들이 그 숫자를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세포 분열이죠. 자, 그래서 먼저 생물의 성장과 세포 분열 중에서도 생물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면 사람과 같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 생물들은 몸집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 세포의 수를 늘린다. 몸을 이루는 세포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진다. 라는 아주 간단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가 그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 개의 세포로부터 두 개로 나눠지고 또 나뉘어진 세포들이 또 두 개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거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의 의미는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생명체의 몸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면 바로 세포의 물질 교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포의 물질 교환이란 어떤 한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 각각은 본인에게 필요한 예를 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를 자기 세포 몸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노폐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세포 안에 쌓이면 당연히 세포가 안 좋겠죠. 그래서 세포 안에 쌓였던 노폐물들은 적절하게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의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포막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한다. 누가? 세포가. 자, 그렇다면 세포가 물질 교환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면 그 생명활동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포는 이 세포막의 겉넓이, 즉 표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포가 세포의 크기를 늘려서 표면적을 넓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게 세포막의 표면적을 넓히는 데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막의 표면적을 비교하는 그림을 선생님이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어떠한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긴 세포는 없겠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각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세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세포의 세포막, 즉 겉넓이
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세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면들의 넓이를 전부 더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정육면체니까 지금 1 곱하기 1 해서 한 면의 넓이를 구한 후에 각 면이 총 몇 개죠? 둘러싸고 있는 겉 표면적에서 지금 겉넓이가 총 6개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6 하면 6 제곱센티미터라는 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겉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겉넓이 이꼴 표면적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세포가 각 변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난, 즉 2cm로 늘어난 크기가 커진 세포가 되었다면 이렇게 이때의 겉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아까와 비슷하게 2 곱하기 2 하면 한 면의 넓이가 나오고 이러한 면이 지금 겉에 6면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6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24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세포의 수를 늘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부피는 동일한데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8개로, 즉 세포가 분열한 것으로 생각했을 때 이때의 각각의 세포들의 표면적을 전부 더하면 전체 표면적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똑같은 크기의 정육면체가 8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육면체 모양의 이 세포의 표면적만 구해서 곱하기 8만 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 다 계산했었어요. 보시면 1 곱하기 1 곱하기 6 하면 6 제곱센티미터로 한 정육면체 세포의 겉넓이가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8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48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세포가 크기가 커졌을 때와 개수가 많아졌을 때, 단 이때 세포의 부피는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세포의 크기가 커졌을 때보다 오히려 세포의 개수가 많아졌을 때, 즉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가 그 개수를 늘렸을 때 훨씬 표면적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이 넓어지면, 즉 세포막의 겉 넓이가 넓어지면 훨씬 넓은 면적으로부터 물질 교환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는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세포가 분열해서 그 세포 수를 늘리는 것이 세포막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활동지에는 지금 적어놓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적지 않았는데요. 괄호 열고 반드시 세포막 표면적이 증가하므로 라고 멘트를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소단원 1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바로 소단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 제목을 보시면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입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체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이 단원을 배우면 염색체와 유전자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이 염색체와 유전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핵심은 바로 세포 분열의 한 종류인 체세포 분열입니다.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배울 체세포 분열이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원격으로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바로 감수 분열이라고 해서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체세포 분열만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체세포 분열을 보면은 과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세분화된 단계별로 명칭이 뭔지, 이때 염색체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염색체는 바로 세포 안에서, 그 중에서도 세포 안에 있는 세포핵에서 주로 관찰이 많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 교과서 164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염색체는 이렇게 약간 X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염색체는 두 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염색체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 각각의 조각들이 나중에 세포 분열 과정에서 분리가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눌 분자를 써서 이 각각의 조각들을 염색 분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는 그냥 단순한 덩어리, 구조물들이 아니라 세포 분열을 할 때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구조물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대요. 어떻게 염색체가 유전 물질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요걸 알려면 이 염색체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뜯어봐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염색체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건 바로 사람의 체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관찰해가지고 염색을 해서 각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걸로 분류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실제로 염색체의 모양이 X자 형태를 띠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아까 보여준 바로 그 그림입니다. 실제로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X자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염색체의 세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바로 선생님이 활동지에 넣었던 그림인데요. 교과서에는 따로 상세한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첨부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염색체가 바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실 같은 구조물들이 뭉치고 엉켜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염색체들이 이루고 있는 실 같은 구조물들을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염색사도 그냥 단순한 실 같은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뜯어봤더니 DNA라고 하는 이 구조물에 단백질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였대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염색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이 각각의 염색 분체를 또 뜯어봤더니 염색사라고 불리우는 실 같은 구조물들이 엉키고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염색사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실 같은 길다란 실 같은 물질이 아니었고 그 속에 뜯어봤더니 DNA와 단백질이 결합된 형태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DNA의 각 부분마다 우리 사람의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인 유전자가 곳곳에 배치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염색체는 결국 DNA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DNA 곳곳에 우리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체 속에 결국 유전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염색사들이 이룬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고 풀어보면 염색사고 염색사를 풀어보면 DNA의 단백질 조각들이 엉켜붙은 것이다. DNA의 각 부분에 우리의 키, 눈의 색깔, 혈액형 등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인 유전자가 담겨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염색사는 알고 봤더니 DNA의 단백질 조각들이 엉켜서 만들어진 것이다. DNA 속에 수많은 유전 정보인 유전자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결국 염색체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염색체가 이동한다면 유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염색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어떨 때는 염색사의 모습이 드러날까를 살펴봤더니 아직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세포의 핵 속에 이 염색사들이 실처럼 풀어진 상태로 존재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이 염색사들이 자기들끼리 엉키고 뭉쳐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나타나게 되고 이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붙어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게 되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아직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염색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염색체의 구성물질을 살펴보면 결국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염색 분체는 염색사들이 엉켜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염색사가 끝이 아니라 염색사는 알고 봤더니 DNA에 단백질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 DNA 속에 유전자,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서 염색체가 유전 물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씩 감이 오나요? 자, 이제 우리는 체세포 분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했지만 체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의 한 종류인데요. 체세포 분열에서 체세포라는 말은 이 체가 바로 한자가 몸체자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인데 무엇을 제외하고 바로 생식을 담당하는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체세포라고 하고요. 이런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열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봤더니 이 염색체의 행동이 조금씩 단계별로 달라지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염색체의 모습과 행동에 따라서 이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서 각 단계별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을 분열 전인, 분열 준비기를 비롯하여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및 세포질 분열, 그리고 딸세포 형성까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이 교과서 165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부메랑 형태로 이렇게 화살표가 굽어져 있어서 선생님이 활용지에 이렇게 일렬로 아마 정리를 해뒀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한번 채워보면 분열 전 간기,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및 세포질 분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세포 형성, 이렇게 6단계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중후말, 앞글자를 타서 전중후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좀 확대를 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분열 전, 또 다른 말로는 간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간기는 바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간기에서 간은 바로 사이 간자인데요. 보통 어떤 세포가 분열을 준비하고 분열하고 또 분열을 준비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분열 준비와 분열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 준비기는 분열기와 분열기의 사이에 있다고 해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간기라고 부른다. 이건 살짝 TMI였어요. 하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죠. 자, 이런 분열 준비기 때는 말 그대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가 분열할 수 있을 만큼 그 크기를 크게 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DNA가 복제가 된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핵 속에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 염색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염색사는 결국 DNA죠. 보면은 이게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빨간색 DNA들이 두 가닥씩 있고요. 파란색 DNA들도 두 가닥씩 지금 쌍쌍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NA가 복제가 되어야지만이 나중에 세포 분열을 한 이후에 이 DNA를 나누지 않고 각각의 조각들을 각각 세포들로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DNA가 반드시 복제가 되어야 한다. 언제? 분열 전, 간기 때. 이렇게 분열을 준비한 이후에 바로 분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전기인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준비한 문자를 먼저 볼게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2반 수업할 때 PPT를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보시면 자, 세포의 핵 속에 DNA가 한 가닥이었던 게 두 가닥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왼쪽입니다. 왼쪽에 세포의 핵, 보라색으로 이루어진 세포의 핵 안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실 같은 DNA 조각들이 한 가닥에서 두 가닥으로 복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분열의 첫 단계인 전기입니다. 전기 때는 바로 이 염색사가 들어있던 핵이 사라져요. 핵이 사라지려면 핵을 둘러싸고 있던 핵막이 없어져야겠죠.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 염색체들이 세포 안으로 둥둥 떠다닐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져 있던 염색사들이 염색체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염색체가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전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염색체들이 핵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들이 세포 안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걸 음절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세포 안에 존재하게 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염색사가 염색체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염색체가 더 이상 핵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 자유롭게 떠다니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염색체들이 자유롭게 떠다니지 못해요. 보시면 저 노란색 줄들이 염색체를 붙잡는 거 볼 수 있죠? 쟤네들이 염색체의 행동을 조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활동 반경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때문에? 핵막이 사라져서 염색체가 더 이상 핵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중기입니다. 자, 중기는 보시면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요. 이때 보면 염색체가 세포의 정중앙에, 세포 가운데에 배열되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포의 가운데 또는 세포의 정중앙, 세포의 적도면에 배열이 된다라고 다양하게 교과서마다 이 세포의 가운데를 세포 정중앙, 세포 가운데, 세포의 적도면이라고 조금 멘트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 같은 소리입니다. 세포의 가운데에 배열하게 된다. 이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 염색체를 조종하는 저런 노란 실 같은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이 염색체를 세포의 가운데에 배열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염색체가 배열되게 되면 이때가 바로 중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중기 때 염색체가 세포의 가운데에 배열된 이후의 상황이 바로 후기입니다. 넘어가 보면 이 각 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이 염색 분체가 드디어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후기입니다. 각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염색 분체가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바로 후기입니다. 자, 붙어있던 염색 분체들이 떨어져서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어서 세포 양 끝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바로 후기입니다. 신기하죠? 이때도 역시나 이 염색체를 붙들고 있는 저 실 같은 애들이 이 염색 분체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후기 때 각각의 염색 분체가 세포 양 끝으로 이동한 후에 상황이 바로 말기 및 세포질 분열입니다. 자, 말기 및 세포질 분열 때는 아까 전기랑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기 때 핵막이 사라졌었죠. 말기가 되면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요. 그 핵 속에 풀어진 염색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아까 보면 후기 때 이렇게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세포가 약간 땅콩 모양으로 변하는 걸 봤죠?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변하면서 이 가운데가 점점 조여들어서 이 세포질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똑 하고 나누어지면 한 개였던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한번 음짤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핵이 다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후기 이후에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고 핵막이 나타나면서 핵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핵이 다시 두 개가 돼버렸죠. 아까는 한 개였는데 지금 핵이 두 개가 됐어요. 점점 지금 한 개였던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 땅콩 같았던 저 세포의 한 가운데가 점점 쪼여들면서 이렇게 똑 하고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개였던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한 개의 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보면 모세포와 염색체수가 같은 딸 세포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딸 세포와 모세포의 명칭은 뭐냐면 아직 분열하기 전의 세포, 분열 전의 세포를 어미 모자를 써서 모세포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도 mothercel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세포로부터 분열된 두 개의 세포, 분열 이후의 세포 두 개를 딸세포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도 daughtercel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열 전의 세포가 모세포, 분열 후의 세포가 딸세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분열된 딸세포 두 개는 나중에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고 성숙하게 되면 얘네들이 또 다른 모세포가 되어서 새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분열 과정을 확인해 봤는데요. 각 단계별로 분열 전, 즉 간기 때 일어나는 일을 비롯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및 세포질 분열, 이후에 딸세포가 형성된다. 각각의 단계별로 일어나는 특징들, 그리고 그림까지 반드시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채세포 분열의 의의를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먼저 이 영상부터 볼게요. 이거는 사람의 코가 세포가 채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찾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세포 분열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염색체가 가운데 모였다가 멀어지는 세포질 분열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면 주변 세포들은 지금 다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전기, 중기, 후기, 지금 후기죠. 후기, 말기 및 세포질 분열. 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분열 중에 세포 주변으로는 다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 아직 핵 속에 염색사의 상태로 존재하는 분열 준비기인 간기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세포는 24시간로 봤을 때 23시간은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고요. 실제로는 1시간 동안 분열합니다.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훨씬 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분열 준비기를 23시간 하고 1시간 동안 분열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분열 준비기가 훨씬 길고 분열기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근데 안 넘어간다. 자, 일단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세포 분열의 의의입니다. 자, 채세포 분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이 생명체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바로 채세포 분열의 의미이다. 두 번째로 우리 몸에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재생이 채세포 분열의 의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손 같은데 손가락이나 이런 손 같은 건 아무래도 다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치게 되더라도 그 주변 피부 세포들이 채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새로운 세포들로 피부 세포들을 덮어줘서 결국 피부가 깨끗해지죠. 그게 바로 채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세포 분열의 의의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도 조금 버벅대는 게 있네요.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편집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두 번째 원격 수업도 재미있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등교 수업 때 볼게요.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추석 연휴도 잘 보내세요.